네, 이번엔 맞짱 토크 시즌3입니다. 종목 대 종목으로 전문가 두 분이 나오셔서 본인들이 가져온 종목에 대해서 또 열심히 브리핑을 해드리는 시간이 되니까 많이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JTR 인베스트의 박소연 팀장, KTB 투자증권 금융 PB 영업부의 이성용 연구원이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시장 오늘 조금 조정받고 있습니다. 박소연 팀장한테 먼저 시장 얘기 여쭤봐야 되는데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어제만 해도 낙폭과대라든가 이제 경기 민감주들의 큰 폭의 좀 상승세와 더불어서 이제 매수세가 유입이 되자 이제 순환매가 본격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로 이제 어제와고는 참 다른 양상이 또 펼쳐지고 있죠. 전기전자나 운수장비 비롯해서 외국인들이 이제 매도 폭을 이제 장 개장 전보다 조금씩 늘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오늘 만약에 이 부분이 조정으로 빨리 마무리가 되고 반등이 지속되는 흐름이라면 이제는 업종별 매기가 확산되는지 여부를 좀 체크해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우선 보여지고요. 그러나 아직도 이런 경기 민감주들의 적극적인 매수세로 완전히 추세를 상승세로 돌린다라고 보기에는 또 해소돼야 할 그 문제들이 여전히 남아 있는 편이죠. 그래서 연말까지 물론 지수가 추가적인 상승을 이어가서 추가 반등으로 랠리를 이어가겠다라는 점에는 저도 동의를 하고 추가 상승 속에 무게를 둡니다만 이렇게 순환매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또 더군다나 거래 대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프로그램 매수세로 지수를 견인하게 된다면 한 업종은 올라가게 되고 그 사이에 이제 다른 업종은 좀 쉬게 되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종목별로는 차별화가 나타나겠습니다만 지수는 어느 정도 박스권에 갇혀 있는 제한된 상승이 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고요. 또 종목별로는 IT 오늘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만 IT나 실적 호전주 관심은 지속적으로 유효하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매수하실 분들은 지금 반등 시에 일부 순환매를 예상을 하신다면 반등 시에 이런 부분들은 낙폭과대주들은 특히나 차익 실현을 어느 정도 하시는 것도 유효한 전략이라고 보여지고요. 기존의 보유주를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홀딩 전략을 통해서 수익을 좀 극대화하시고 손실폭을 줄일 수 있는 구간까지 끌고 가시는 전략을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출렁거림에 연연해야 할 필요는 아직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어제는 소외주의 반란 이랬는데 오늘은 소외주의 다시 반락이 돼버렸네요. 자, 이성용 연구원님,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 보니까 1,900억의 주식 순매도입니다. 예. 비차익 순매도가 한 1,400억 정도 되는데 예. 외국인 수급이 이렇게 꼬여버린 이유는 역시 외부의 재료 때문일까요? 예, 추수감사절을 끝난 다음에 어제 미국 시장도 떨어진 부분을 보더라도 추수감사절 끝난 다음에 재정제약에 대한 논의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투자 심리가 재정적인 논의가 다 끝난 다음에 그때 투자를 결정하자, 아니면 다시 위험 자산에 더 투자를 하자, 그런 분위기가 좀 형성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동요가 어떻게 보면 주가가 등락이 좀 심하지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 전에 8월, 9월 이때 보더라도 이때보다도 주식시장의 동요는 약간 좀 제한돼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냥 8월, 9월 같은 경우에도 재정제에 대한 논의가 있는 가운데 유럽에 대한 문제, 그리고 그리스 금융 구제도 계속 나온 상황이라 볼 수 있겠는데,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재정제백에 대한 변수 하나만 있고 나머지 그런 유럽 문제, 또 중국의 경제 지표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고, 이제 연말이 되면서 쇼핑 시즌까지 겹치면서 어떻게 보면 그 전보다도 외부 변수의 위험도는 줄어들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재정제표나 이슈가 크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그러한 심리는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런 이전 시장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흐름 보더라도 IT나 아니면 최근에 많이 떨어진 종목 업종 중에서 순이익폭이 좀 증가하는 그런 기업들로 투자 자금이 몰리고 있는데, 한마디로 좀 지금 시장 대응을 할 때는 시장을 보고, 그 다음에 업종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종목을 보는 그러한 습관을 좀 들리면서 투자 전략을 짜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성웅 연구원인가요? 예, 이성웅입니다. 죄송합니다. 원고에 잘 표현이 안 돼갖고 용인 줄 알았습니다. 이성응 연구원입니다. 연구원입니다. 이성웅. 예, 저만큼이나 이름이 좀 어려우시군요. 예, 좀 이응받이 많이 들어가요. 예, 알겠습니다. 시장도 좀 무겁지만 좀 가볍게 가죠. 두 분의 전문가 의견을 취합해 보면은, 물론 재료들은 이미 여러분들 대부분 다 알고 있고 인지하고 계시지만 해결을 찾기 위한 모색 과정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변동성이다. 이렇게 오늘은 보시는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가져오신 이 종목 대 종목, 맞짱 토크니까 어떤 종목을 가져오셨는지 종목을 한번 볼까요? 화면으로 정리했습니다. 자, 오늘 맞짱 토크 시즌3 종목 대 종목은 대덕 GDS와 신세계 인터내셔널이라는 종목을 가져오셨군요. 자, 앞서 예고를 좀 해드렸습니다만 이 기업이 외형 성장, 매출이 좀 늘어나야지 이득을 좀 내지 않겠습니까? 물론 많이 팔아가지고 이득이 안 나오면은 헛장사를 한 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외형 성장은 또 중요합니다. 자, 대덕 GDS 요즘 주가도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요. 이 가져오신 이유는 어디에 포인트가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기업이 크고 또 주가의 흐름에 유의적인 그런 변화를 감지하려면 이제 외형이 꾸준히 성장해야 되면 물론 당연히 첫 번째로 따라와야 되는 조건일 거고요. 또 하나 지금 주목을 해야 되는 점은 외형 성장뿐만이 아니라 수익성, 마진율 개선이 같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 마진율 개선의 속도가 상당히 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대덕 GDS 하면은 많은 분들 이미 또 IT 관련해서 스마트폰 또 태블릿 PC에 들어가는 FPCB 생산업체로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이런 스마트폰 관련한 부품주들이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의 그 삼성전자와 관련한 수혜들을 많이 보고 이제 성장을 꾀하고 있는 반면에 아주 드물게 그 코스피 시장에서는 상당히 조금 최근에 가파른 성장세와 더불어서 우상향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 점이 주목할 만하고요. 그래서 이 사업 구조의 변화를 통해서 상당히 빠르게 산업 패러다임에 적용을 꾀하고 있다라는 기업인 거죠.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지금 말씀드린 MLB 이제 다층 인쇄 회로 기판의 비중이 확대가 되면서 그 기존의 단순한 디스플레이 업종에서 고마진 부문으로의 사업 구조 변화를 포트폴리오 변화를 통해서 이익을 만들어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2분기, 3분기의 실적이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되고 좋았었습니다. 이 실적이 그대로 이어져서 이제 3분기에는 분기 실적으로는 매출액이 최대치를 달성을 했고요. 4분기에도 그 양호한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에 이제 우량한 자회사들을 또 가지고 있죠. 그래서 자회사의 지분법 이익까지 내년에 연결 대상 법인으로 다시 한번 계산이 되어진다면 밸류에이션 매력도까지 또 한번 증가하게 되는 또 하나의 모멘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 연말 그리고 내년까지도 좀 길게 안정적으로 보실 수 있는 종목 지금 시점에서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요즘 IT 부품 업체에 대한 이야기가 워낙 많이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네. 주식이라는 것이 사실 관심을 많이 받으면은 인기 투표와 같이 가격이 형성되는 것은 맞는데 일단 가격은 요즘 좋군요. 좀 자세한 내용은 좀 이따가 다시 또 들어보도록 하죠. 이성욱 연구원은 신세계 인터내셔널 가져오셨습니다. 자,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대부분 저희가 인지하고 있기는 수입해서 파는 유통업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외국 브랜드도 런칭을 계속적으로 하면서 수익을 내는 기업이라 볼 수 있겠는데요. 우선 제가 아까 시황 말씀드릴 때 IT나 이런 좀 업종을 보고 종목을 보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번 분기 같은 경우도 유통업종이 굉장히 좋진 않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4분기나 아니면 내년 초 정도 돼서는 유통업종이 다시 살아날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박소연 팀장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IT 중소형주, 최근에 가고 있는 종목으로 추세를 잡는 거는 맞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저는 좀 중장기적으로 보면서, 좀 신세계 인터내셔널처럼 유통주이 좀 떨어졌을 때, 좀 잡자는 개념으로 오늘 종목을 좀 갖고 왔습니다. 네. 신세계 인터내셔널의 주가는 조금 이 아래쪽에서 이렇게 돌려고 하는 턴어라운드의 조짐을 기술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그 내용을 가지고 돌릴 수 있는지 또 들어보도록 하죠. 자, 다시 대덕 GDS로 갑니다. 어떻습니까? 요즘 아침에 기사 내용 나눈 거 보면요. 네. 이 삼성전자의 그 영업이익률이 대략 15%가 넘습니다. 네. 근데 이 부품업체들이죠. 물론 대덕 GDS는 삼성전자에만 납품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예. 부품업체들의 이익률은 3%, 한 5분의 1 수준이더군요. 그러면 이걸 더 키워가지고 이익률을 더 늘려야 되는 입장인가요? 대덕 GDS는 어떨까요, 지금? 예,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대덕 GDS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타의 부품주들, 납품업체들의 가장 큰
이제 그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성장의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 바로 이제 그런 부분이죠. 여기 이제 뭐 납품 단가에서부터 시작해서 조정이 있을 경우에 이제 영업 이익률이 외형 성장 대비 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점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업종에서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라든가 아니면 뭐 수직 계열화라든가 이런 부분들 마진을 그 최대화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는가가 상당히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대덕 GDS는 그런 쪽에 있어서는 이제 FPCB 분야에 꽤 일찍 진출을 해서 업종 그 순위로서는 이제 어느 정도의 경쟁력과 업력을 가지고 있고 또 납품처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량한 또 그 선두 기업들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또 하나의 성장 모멘텀을 기업의 입장에서 계속 만들어가는 것이 이제 중요할 건데요. 이제 생산 라인 증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그 증설 효과를 기대하게 되면 아무래도 규모의 경제 효과를 조금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증설 효과까지 내년에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의 주가 이제 흐름을 보면 지금 초반에 이제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특히 이제 11월 들어서 조정을 마무리하고 상승세가 상당히 좀 가파른 흐름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달간의 이 구간만 보시면 이미 너무 좀 상승한 것이 아닌가라는 주가 부담에 대한 그 논쟁도 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자료를 통해서 이 부분을 이제 좀 가까이 봤을 때는 상당히 좀 가파르게 상승을 했었습니다만 지금 보시는 자료로 제가 연봉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면은요. 지금 구간 이 차트는 이제 11시 기준의 그 주가의 흐름입니다. 지금은 이거보다 조금 더 상승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만 17,000원 전후 구간이 10년 만에 한번 갱신되고 있는 10년 만에 신고가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업종이 살아있고 그 업종의 주도주, 대표주라고 한다면은 이제 신고가를 갱신하고 주가 부담으로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빨리 마무리를 하고 다시 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10년 만에 다시금 찾아온 이 17,000원 구간의 자리가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지금의 부담은 오히려 이제 1차 상승을 마무리하고 조금 쉬는 구간에 접근해서 이제부터 시작되는 2차 상승에 충분히 접근 가능한 구간이라고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시점이 되었다고 보여지고요. 물론 뭐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이제 주가 상승을 견인한 부분에는 매출액과 더불어서 이제 영업이익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연간으로 봐도 그렇고요. 분기별로 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분기별로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마진이 늘어나는 그런 부분은 고마진, 고부가가치 상품 쪽으로의 포트폴리오를 빠르게 변화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래쪽에 이 LEM 사업 분야라는 것이 이제 단순 TV에 들어가는 디스플레이라고 한다면 위쪽에 연성 PCB라든가 MLB, 다층 인쇄 회로 기판의 사업 그 부문 그리고 매출 비중을 확대하면서 영업이익률을 고부가가치 쪽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FPCB의 비중은 올해 말 내년 초까지도 계속해서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영업이익률의 개선 추세도 올해 상당히 크게 이루어졌고요. 물론 상승폭은 조금 둔화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내년까지도 유효하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에 이제 동종 업종 대비 어느 정도의 좀 저평가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 밸류에이션 매력까지 더해지고 본다면 충분히 지금 쉬고 있는, 사실 쉬는 것도 아니죠. 시장 대비 오늘도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빠르게 조정 마무리하고 매수가 유입되는 모습인데요. 분할로라도 접근을 해서 2차 상승 파동을 준비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번에는 신세계 인터내셔널의 매력을 한번 뽐내봐 주시죠. 네, 신세계 인터내셔널 뭐 패션계에서도 패션 업종 중에서도 굉장히 좀 좋게 보는 종목을 갖고 왔는데요. 뭐 신세계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뭐 신세계를 모회사로 두고 있고 또 이마트라는 강력한 그런 수요처를 관계사로 두고 있으면서 안정적으로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올해 그 3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211억을 달성하면서 작년 대비해서 137%까지 크게 늘어났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다른 종목에 비해서 크게 그 상승하지 못했던 이유가 국내 쪽에서 그 적자 영업이익이 적자 전환하면서 이 부분이 크게 부각을 받지 못했던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내년이나 2013년이나 2014년 가더라도 거의 매출액 같은 경우에도 뭐 300% 이상, 뭐 30% 이상씩 이렇게 좀 계속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 신세계 인터내셔널의 장점이라 볼 수 있는 게 그 전에 뭐 상품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코치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코치라는 브랜드를 최근 5년 동안 연평균 거의 뭐 30%, 27% 연평균 계속적으로 성장을 시킨 그러한 그 강력한 그런 리뉴얼 그냥 구조 제도가 멋진 다이어정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제 신세계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뭐 지방시나 뭐 셀러 같은 이러한 그 중저가 그 패션 브랜드를 다시 리뉴얼하면서 이게 이제 4분기나 1분기부터 다시 지금 우리나라랑 또 해외 시장에서 굉장히 좀 이 부분을 또 작업을 다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성장성이 순위 증가율이 굉장히 늘어날 것으로 좀 판단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주가가 가지 못했던 부분 또 다시 한번 갈 수 있는 긍정적인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차트를 한번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11월 중반부터 봤을 때 7만 5천 원 주가가 9만 원대까지 거의 10%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버티고 있다는 것은 이 신세계 인터넷을 갖고 있는 투자자들이 아직까지 매도를 안 한다는 거죠. 한마디로 계속 연평균의 그런 순이익 증가율을 계속 믿고 있다는 거고요. 지금 최근에 수급 같은 경우에도 지금 투신 쪽에서 계속적인 매수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계속 관심 있게 접근해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신세계 인터내셔널. 일단은 좋은 측면은 신세계라고 하는 브랜드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모기업을 가지고 있고, 뭐 그런 면에서는 이 우월적인 지위에 있죠. 네. 근데 한간에서는 또 안 좋은 얘기도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뭐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수입해오는 브랜드 일부 중에 네. 얼마 전 미국에서 세일을 한 브랜드가 있습니다. 예. 근데 그 브랜드의 사이트를 국내 접속자들이 접속하지 못하게 막아버렸더래요. 예. 그러니까 그 가격 차이가 크다는 얘기죠. 네. 그것이 과연 정상적인 기업의 이익인지 얼마까지 또 지속될 수 있는지 리스크는 아닌지 이런 의문점을 한번 던져보고 싶은데 그거는 어떻게 좀 보세요? 그 미국에서 뭐 블랙 프라이드 앞고 한국인은 인터넷 접속을 좀 차단을 했었는데 매출만 마냥 는다고 좋지는 않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3분기 때 적자를 냈던 부분도 신세계 인터넷에서 그 세일 판매를 굉장히 좀 많이 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신세계 인터내셔널 안에서도 이제 영업 손실이 확대된 부분을 3분기 때 인지를 하기 있기 때문에 4분기 때 세일 판매는 좀 자제하면서 국내 쪽, 특히 해외 쪽이랑 그 자연주의 쪽 그 부분에서는 흑자가 났던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는 세일 판매를 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우리나라 안에서만 유일하게 세일 판매를 하면서 적자를 내보낸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 신세계 인터내셔널도 그 연말에 쇼핑 시즌을 맞아서 세일 판매를 자제한다기보다는 새로운 그러한 브랜드를 런칭하는 개념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물론 그 미국에서 사이트를 차단한 점, 한국인 전체적으로 약간 그 부분을 좀 차단한 것이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 신세계 인터내셔널도 이 부분을 주지하고 있기 때문에 세일조보다는 새로운 신규 브랜드 판매를 증가를 좀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봐서는 영업이익의 큰 감소보다도 전체적인 영업이익률 성장력에 좀 초점을 두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신세계 인터내셔널의 브랜드가 굉장히 많죠. 지금 네, 그 제가 알기로도 얼마니도 수입하는 것 같고 알마니죠, 알마니. 예, CP 컴퍼니 이런 브랜드들은 바지 하나에 60만 원씩 하더군요. 면바지 하나에. 지금 명동에서 거의 입점하는 브랜드들은 신세계 인터넷이 거의 다 그렇죠. 한다고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소비 성향을 봤을 때는 또 이 외형과 같이 이익도 다시 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또 지적을 해주셨군요. 자, 대덕 GDS로 다시 가보죠. 17,000원이라고 하는 주가가 박수현 팀장은 새로운 고지다라고 하셨는데 과거의 경험을 보면 17,000원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쭉 밀려버리는 이런 경험들을 하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가가 오늘 또 이제 강세를 나타내고 있으니까 네. 많이 상승해 있으니까 겁나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이거?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추격 매수를 해서 이제 물리는 경우 혹은 잘 가고 있는 종목을 따라가야 하는 것인가 이제 그 두 가지가 매수 이제 시점을 논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요. 조금 전에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17,000원 구간대라는 것이 1999년도인가요? 그리고 2002년 그리고 올해 이렇게 10년 이상의 기간을 두고 세 번의 터치를 해서 돌파를 하고 추가 상승을 하려던 그런 역사적인 구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과거에 비해서 지금 다시 한번 보자라는 그런
관점은 이제 그 FPCB를 통해서 2009년부터 본격적인 매출 성장을 이루게 됐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태블릿 PC 시장이 또 한 번 성장하게 되는 2000년대 초반 전후와는 조금 다른 산업 패러다임이 이미 형성이 됐고요. 그 부분에 이미 사업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이 대덕 GDS 입장에서는 속도를 조금 더 빠르게 할 수 있다라는 점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연말까지는 어느 정도의 그 IT 업종 주도주의 그 그룹에 속하는 흐름을 냈던 종목들이라고 한다면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 유입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상승 흐름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이 11월 달에 이제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들을 보면 약 뭐 14,800원 정도 선에서 15,200원 선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약 10% 전후의 상승폭인데요. 그 정도라고 한다면 성장성을 감안했을 때, 밸류에이션 매력 감안했을 때 앞으로 향후 적어도 10% 이상은 추가 상승 여력이 있겠다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따라서 지지선을 15,000원 손절가 구간으로 잡으시고요. 19,000원 정도까지 목표가 두시고 꾸준히 관찰하시면 좋은 흐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신세계 인터내셔널도 맞아. 그 매매 포인트만 짧게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예, 지금 현재 주가가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주가 변동폭이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 쉬어가는 부분, 그리고 쉬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주가 떨어지는 확률보다도 올라갈 확률이 거래량만 더 붙으면 갈 수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지금 목표 주가를 9만 원, 그리고 손절가를 어느 정도 약간 마이너스 10% 정도로 해서 좀 잡고 가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외형 성장의 기대성, 거기에 따른 수익 개선까지 포인트를 잡고 두 분의 전문가가 종목을 소개했습니다. JTR 인베스트먼트의 박서연 팀장은 대덕 GDS, KTB 투자증권 금융 PB 영업부의 이성욱 연구원은 신세계 인터내셔널. 한번 주가 추이를 한번 계속 봐야 되겠군요. 맞짱 토크 시즌3 종목대 종목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